자, 이제 우리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갈게요. 자, 일단,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점 60페이지요. 60페이지. 이 도시 공간 구조는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이론이죠? 자, 중량이고요. 얘는 핵심이, 그러니까 키워드 뭔 걸 좀 아시라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말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안 쪽 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분이 외곽 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키워드예요. 두 번째, 이와 같이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곳, 이게 다른 말로 부채꼴, 이게 한자로 선형. 선형입니다.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죠. 소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편리성,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제일 큰 것은 도시는 점점 뭡니까? 커지겠죠. 커지는데 얘는요, 어떻게 커지는가 하면 옆에 있는 지역을 자꾸 침범해, 이렇게. 침범의 도시가 점점 커지거든, 사실은요.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친입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천이 경쟁 등을 통해서 도시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꾸로, 밑에 있는 선형이란 말은 호이트가 말한 건데, 얘는 어쨌든 모든 지역이 원형 형태로 커지지 않고 특정한 점은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산이나 강이 없고 교통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이란 말만 하면 좀 더 이건 다른 말로 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은 중요한 말이 두 번째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고용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뭐 있습니까? 양호한 지역은 누가 가져갈까 하는 건데 당연히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이지. 도심 안쪽에 누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이 가져간다. 요 말을 기억하시고요. 얘는 뭐 있습니까? 살기 가장 좋은 동네, 교통등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우선 누가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 반대죠. 이렇게 하시고 또 동심을 한 개 더 하셔야 됩니다. 범죄 등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고소득, 저소득, 도심 안쪽 외곽 이런 것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동심원과 선형은 단핵입니까? 다핵입니까? 단핵이죠. 그래서 자,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다핵은 CBD가 있고 그 다음에 부심적, 부심이 있다, 그죠? 이렇게 부심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다핵이, 이게 다핵도시입니다. 다핵도시인데, 다핵도시가 발생되는 기본 전제는요. 단핵이 없는 다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단핵이 갖고 있는 기본 요소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뭐냐, 결국은 다핵이에요, 다핵. 그걸 아시면서, 이때 다핵에서 핵의 발생면이 3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가장 큰 건 도심 안쪽은 집값이 비싸지만 외곽은 집값 쌀 거 아니에요?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두 번째요. 왜 여기 보호도심 형성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동종업종이 뭐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더 큰 거죠. 이 말을 직접 이익 때문에 또는 같은 말 양립, 비양립 양립성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부도심이 왜 분산될 것인가 하는 것. 부도심이 분산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종 활동 간에 이해상반 같은 분산 입지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 비양립성이죠.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문제에서. 이게 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아까 있던 2페이지.
2페이지에 우측에 보니까 4번과 5번. 4번과 5번.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1번 다 핵심 이론은 반드시 선형과 동심원이란 단핵이론 자체를 무시했다. 배척했다. 이 말씀은 안 돼. 여기에다 다른 요소를 첨가한 게 다얘기들이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현재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원래 누구 모형이지, 이거? 티낸 거, 티낸 거. 이건 농업지대에 원래 티내는 도시지대. 티낸. 농업을 어디로? 도시 접목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2번이 그 말입니다. 고립국이라는 농업지대를 가지고 버제스의 동심원이란 도시지대에 응용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자, 버제스라는 것은 동심원 이론이죠.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분석했다 이건데 이게 이 말. 도시 만쪽이 커지면 옆에 있는 지역 침범하지. 하면 점점점 도시가 확장되어진다. 즉, 이 말은 도시 확장되는 결국은 뭐 있습니까? 침입과 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확장된다. 이런 걸 설명한 게 결국은 동심원이다. 큰 의미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4번. 이런 건 좀 중요한 거죠. 소득이 높은 분은 주요 간선들이 입지한다. 선형은. 맞지? 가장 좋은 동네 고수들 가져가니까. 자, 4번 갑니다. 중심제 동심원입니다. 중심제 가까우면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된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예, 5번 가보니까 예,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자, 1번 동심원은 자, 저속층은 도심 안쪽 외곽 안쪽에 있지. 그러면 고용기회가 많고 또 접근성이 양호한지 입자죠. 만약 이걸 그대로 쓰면 이건 선형쓰면 맞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냥 그대로 쓸 때는 선형쓰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과 결국 동심은 반대니까.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침입 경쟁 천이 나서 누구 거요? 동심원까지.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핵 발생 요인은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 같은 말 양립성이지. 그 다음에 이질 활동은 뭐 있습니까? 분산 지향, 같은 말 비양립성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요.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시킨 요인은 교통비와 소득의 소득. 둘 다. 자,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주거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볼래요? 소득이 낮은 분은 교통비 부담이 크니까 어디 갑니까? 도심 안쪽에 가. 아니, 사람들은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자기 주택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은 교통 부담이 크지. 도심 안쪽에 가. 안쪽까지. 그래서 이것을 말이야. 저소득 도심 안쪽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도시 공간 구조는 가장 기본이 소득과 교통비 관계예요. 고려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은 읽어보시고 참 이게 너무 좀 황당한 거야. 이런 말 했느냐 참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버젓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자,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 선형은 항상 가장 좋은 점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얘는 가장 치명타 이거예요. 선형은 지나치게 고소득 계층을 너무 강조한 거야. 이게 단점이에요. 그건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이 입지하는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게 단점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풉니다. 자, 문제. 예, 49번,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버제스가 툭 해놨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가보자고요. 1번, 이런, 학파 나오죠. 이런 건 알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건 장난치면 안 돼. 2번,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접근했다. 잠시만요. 생태는 있는 그대로 모습이거든. 있는 그대로 모습은 3명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카고직을 설명한 거고 얘는 뭐 다른 적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상 그대로 설명했다. 있으면 3개 다 생태학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큰 의미를 같이 말했듯이요. 자, 2번, 3번 갑니다. 침입 경쟁 누구 거? 버제스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아까 했던 거죠? 5번 갑니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범죄 등이 많이 발생해? 고급 주거지죠. 외곽 감호죠. 적게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50번. 이런 건 답 나오면 뻔합니다. 이건 다 핵이랑 핵이 몇 개 있어? 반대말. 단핵이지. 무조건 이게 답이야, 이거는. 뭔지 모르지 말자. 있습니까, 그런 거? 있죠? 네, 그럼 5번 틀린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 부동산은 항상 반대를 자꾸 생각해, 반대를. 반대시면 답이 나오거든, 이건. 자, 그 다음에 51번. 다른 거 1번, 2번, 3번 버리고 4번 갑니다. 4번 호이트는 도시 내부의 주택지대 구조를 푸채꼴 같은 말, 선형. 결국 맞는 거죠, 그죠? 버려보시고. 자, 나머지는 뭐 있으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봐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남아있는 게 입지. 자, 입지. 우리 요약집 66페이지. 입지.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할 게 지대. 두 번째 공부할 게 공간 구조. 세 번째 공부할 게 여과 과정. 요거 세 개야. 나머지 부동산 시장, 효율적 상경 그대로 통과해도 크게 무리 없지 싶어.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입지인데요. 자, 입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면 공업 이름부터. 자, 공업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배버의 무슨 이론? 채소. 채소 뭐가 채소인데? 수요는 최대지. 공장할 때 많이 저기 뭐 있습니까? 많이 판다는 게 최대 수요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레슈라고. 근데 우리는 배버 이름 아시면 돼요. 채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입지할 입지 요인이 뭐가 있을까 묻는 거예요. 세 개 있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수송비. 두 번째 노동력. 세 번째 뭐가 있죠? 집정력. 요거 세 개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운송비. 자, 수송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알 게 있어요. 뭐라는가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운송비를 측정할 때 뭐를 측정할 거? 영양 주는 거. 운송비를 영양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무게가 영양 줍니까? 네. 거리는요? 네. 그러니까 거리와 무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운송비는 싼 적 비싼 적? 결국은 최소 운송비란 것은 자, 운송비는 원료 운송비하고 또 뭐요? 제품 합이 뭐요? 어떻게? 요 두 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적이 최소 운송비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끔 시험 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걸 통해서 뭘 보는가 하면 자, 공장 입지할 건데 두 개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원료 지역에 있으면 원료 지향형 산업이지. 시장에서 뭐 시장 뭐요? 이 지문 풀 때 있죠. 우리 항상 둘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한 개만. 그래서 항상 원료를 가지고 뭐 합니까? 제품 만드는 거지. 결국은 이 말입니다. 원료 이동하는 비용과 제품 이동하는 비용 합쳐서 뭐 가장 싼 적이 공장 입지하는 이런 말 뜻이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일단 자, 요거 두 개 같이 비교해 볼까? 자, 첫 번째 같이 비교할 건데요. 얘는 중량이 많은 거예요. 감소에는 중량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령, 제품이 더 크면 시장형입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요, 운송비가 어느 게 훨씬 더 많이 들까 한번 따져볼까요? 얘는 보니까 원료 운송비가 뭐보다? 그럼 얘가 더 많이 드는 거지. 여기도 공장 차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밑에 있는 이런 원료와 제품 중에 누가 운송 많이 들죠? 이런 걸 자꾸 시험 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료 중에서 이게 전국에서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보편료죠. 보편 원료는 어디 갑니까? 시장. 특정 지역에 나온다. 편제, 같으면 국지 원료지. 이건 뭐 있습니까? 원료 지향료. 그 다음에 부패하기가 쉬운데요. 요건 끝에 말이 분명히 중요해. 원료가 부패하기 쉽대 어디 갑니까? 원료에다 공장 차려야 되고, 제품이 부패하기 쉽대 어디 갑니까? 예, 시장 지향령이죠. 이렇게 구분하세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 두부 공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제품이 부패하기 쉽잖아요. 이게. 그죠? 도를 보시면 안 돼. 우리 김 같은 것은요? 원료예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료쟁이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어보시고, 우리 원료 지출한 것은 요거보다 요거거든? 큰 의미 가질 필요 원료 지출은 1보다 이건 크잖아. 제품은 원료니까. 그죠? 기준이 항상 1이란 말이야, 이게. 큰 거는 원료 지향. 1보다 작지, 그지? 뭐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인데, 그건 시험 잘 안 낼 것 같아. 내가 봐선 이런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직접 지향령은 대부분 다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있죠. 이런 건 대부분 다 뭐예요? 직접 지향령 산업.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기 있는 공업에 대해서는.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네, 문제 가볼게요. 문제 1번, 2번. 3페이지. 3페이지. 일부 제가 문제 낸 것은요, 뭐, 이 지문 자체가 아까 설명했듯이 답이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이것만 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자, 1번 갑니다. 배번은 운송비, 노동력, 집정력 그러는데 뭘 중요시한다? 운송비. 2번. 자, 딱 나오면 무게 부피 나지. 무조건 큰 쪽이야. 누가 더 크지? 누가? 원료의 제품이에요. 제품이지. 어디 가야 돼? 시장. 3번 갑니다. 3번은 통각. 큰 의미 갖지 말고. 4번. 배버의 최소 운송비 입지는 반드시 원료와 제품 운송비 합이야. 합이 가장 적게 된 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5번요. 자, 중량 증가는 시장이지. 중량 시장은 보편 편제. 보편 원료죠. 거기다 제가 하나, 지금 빠져놓은 게 요거 있지. 요거 제가 지금 빼버렸는데, 요것도 하셔야 돼. 운송비의 영향 주는 것은, 운송비는 무게와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좀 첨가하라고. 아마 그러면 완벽한 지문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문제 2번. 자, 기억. 부피하기 쉬워. 뭐가? 원료가. 뭐요? 원료 지향력. 자, 니은번.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 이 말이 뭐냐? 기술 연관성 높은 산업 이 말 뜻이요. 그 표현이 기술 연관성 높은 산업 이 말은 결국은 직접 지향력. 디귿번에 노동력 나 있죠? 노동 지향력.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상업 관련된 일어날 상업.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상업 할 겁니다. 이제 웬만큼 상업이라는 이론을 들어봤으니까, 이런 이제 제가 이 정확한 용어를 좀 설명해 볼게요. 정확한 용어를. 자, 상업은 제일 먼저 중심지 이론이 있어. 누가 말한 거지? 크리스탈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 이론이 있어요. 마지막 보니까 공간 균배 원리.
앞에 공장은 넘어가더라도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왜?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선.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갑니다. 잘 보세요. 얘는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계층체계 또는 포섭원리, 포섭원리. 계층체계. 요 말 나면 전부 다 이건 얘 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중심지란 의미, 중심지 개념부터 할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공급하는 곳. 공급하는 뭐 있습니까? 기능이 있는 곳. 기능 있는 장소 중심지예요. 자, 이 개념 아셔야 돼. 자, 다시 물어봅니다. 중심지, 이게 중심지요. 그럼 집에서 라면이 필요해. 라면 사러 가야 되지. 어디가? 슈퍼지. 슈퍼에서 라면이라는 재화를 공급해주는 곳이 슈퍼 아닙니까? 그게 중심지라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중심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슈퍼야. 이마트라고. 백화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점포고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지금부터 이거 설명할 거 이제. 이게 중심지, 동네 슈퍼입니다. 슈퍼가 있는데 내가 장사할 때 있죠. 어느 정도 고객만 본전 볼 것인가 측정해 봐야 되지. 일단 이 입지하기 전에. 그래서 반경 500m 요 안에 있는 고기가 들으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고기마다 본전 볼 수 있대. 이 본전 보는 거리가 뭐냐고. 이게 최소 요구 범위야, 범위. 요 안에 있는 고객은 본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고객 수를 갖다 측정한 게 뭐냐? 곧 그게 다른 말로 세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은 이만큼 온대, 이만큼. 1kg 안에 있는 고객 물건 사러 온대. 그건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지. 내 물건 같은 말, 재화. 그래서 재화가 뭐 있습니까? 도달하는 뭐요? 범위야. 그건 누가 더 크면 이 점포 형성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중심 형성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현재 이 지역에 동네 슈퍼 들어갈래 말래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나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라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거 말씀하면 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포섭이란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계층이랑 우리 계층이거든요.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그다음 중차원 중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고차원 중심지는 대형 백화점. 이런 백화점 상권 범위 안에 이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마트 들었습니까? 백화점과 이마트. 누가 더 커? 백화점 안에 뭐 이마트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뭐 있으면 결국은 이마트 중차원에 있다고. 자, 우리 이마트 안에 동네 슈퍼 상권 여러 개 있지. 이런 게 먼저 저차원이야. 그러니까 고중저가 보니까 고 안에 중과 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포섭이야. 또 계층체계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설명한 거예요. 이러 하시는 경우 우리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고차원 백화점 생각하시고 저차원 동네 슈퍼 생각하시면 돼.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되게 닮은 저기 있는 크리스탈 중심지라고. 됐죠? 자, 두 번째. 인력이란 것은, 인력은 요거죠. A 점포와 B 점포의 중간에 고객이 있거든. 고객의 인력, 어느 정도 끌을 것 따져보는 거지. 그죠? 자, 이 말은 이 말은 동네 슈퍼가 뭐죠? 다른 말로? 동네 슈퍼. 아니, 동네 슈퍼. 중심지, 아니? 중심지 간에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거면 끌어온다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인력의 기본 전제가 상호작용 묻는 거예요. 중심지는 결국은 중심지는 말 뜻이 뭐야? 점포 들어서는 거 묻는 거고 들어서 있는 점포길 결국은 고객을 얼마든지 끌고 올 것인가 묻는 게 인력이라고 쉽게 말해서.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학자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기억날 학자? 레일리하고
자, 렐 이론 3개 있어요. 허퍼 이론 4개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하지 말았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걸 좀 정확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원래 실제 이론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A, 자,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여기 있는 동네 A 슈퍼, B 슈퍼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갈 것인지 결정할 목적이요. 목적인데 A까지 거리는 5km 걸리네. B까지 3km 걸린답니다. 어디 갈 거요? 나는 무조건 B에만 갈 거거든요. A는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딱 B만 가겠다라고 설명된 거 이게 다른 랠리야. 쉽게 말하면. 즉, 다시 할게. 중국집이 있어. 응? 근데 딱 한 종류의 제품 판답니다. 여기는 짜장면 파는 거야. 짜장면만. 이건 짬뽕 파는 거야. 짬뽕을 싫어하는 분은 무조건 이 집만 갈 거 아니에요. 얘는 안 간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누구냐? 이게 랠리라고. 딱 한 개 점프 쓴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실제 보니까요. 얘가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아니,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 갈 때 보니 이건 산도 있고 경사가 심하단 말이야.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한 30분 걸려.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럼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거리만 제일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야, 실제 보니까.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요 지역 갈 수도 있고, 요 지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큰 단위, 한 6분 할까? 이렇게. 그럼 결국은 둘 다 분명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둘 다 가겠다 설명이 누구냐? 이게 다른 말로 허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일반인들만 있으면 둘 중에 때에 따라 이거 먹을 수도 있지. 이거 먹을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이런 게 뭐 이게 허프예요. 허프. 두 집 다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다만 갈 확률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확률 현재 60% 이게 40 간다. 뭐 이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 이 허프라고. 구분 되겠습니까? 무조건 랠리는 딱 한 곳이야.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론에서 이 고전 아주 옛날 이론이거든요. 미국에 어떤 뭐 있습니까? 저기 1800년대 이론이니까 상점 잘 없을 때 보통 쓰는 이론이라고 사실은. 어쨌든 설명해 볼게요, 이제. 그래서 랠리는 무조건 A만 A, B만 B 딱 한 곳에 가죠. 이게 뭐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면 얘는 상권이 딱 분리될 거 아니에요? 상권 경계. 상권 경계를 분리시켰다고. 이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자, A 도시와 B 도시가 있어요. 중간에 고객이 있거든? 근데 상권이 A가 B보다 크다면 A는 대형 할인 매장, B는 동네 슈퍼야. 그 어디 많이 가겠습니까? 결국 이쯤에서 고객 분리되겠지. 여기까지 A 고객이야. 나머지 B 고객이라고. 이렇게 딱 분리시킨단 말이야, 이게. 왜? 한쪽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느 쪽에 가깝다? 어느 쪽이? 작은 쪽.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반대로 허프는 이게 아니라, 실제 보니까 뭐 있으면 둘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갈 때 각각 있는 슈퍼들 몇 프로 갈 것인가 했으니까 이건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고, 그런 결국에는 상권은 중첩을 인정해야 하네. 중복 인정하죠? 인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60%, 40%, 시장 점유율. 즉, 이 말에 이만큼 상권 중복. 응? 갈 확률이 결정되어진 결과 시장 점유율 파악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파악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요. 이제 공식 할 거예요. 항상 인력은 기본 전제가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 크기에 대해서 비례지.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 크기에 대한 비례인데요. 랠리는 오직 거리만 따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기본 전제는 평지를 가져가는 어쨌든 필요 없이. 그래서 요건 무조건 이성을 딱 두는 거예요. 제곱성을. 그러니까 가장 큰 맹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거리는 분명히 저 있는데 여기는 산비탈이 있어. 이건 평지란 말이야. 그 나한테 줄 수 있는 저항계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계 준다. 이건 말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론상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허프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말 안 맞다. 그래서
거리와 크기가 있는데 이 거리에 대해 저항계에서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항계에서 달리 준다 해서 여기다 뭐 있어? 마찰계수를 각각마다 새로움을 다 계산해 본다면 이걸. 훨씬 더 이론성이 우수하지. 근데 이 문제 세대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아니, 실제 이 허프가 자기 동네 해봤어. 그 논문이 있거든? 해보니까 세탁소 1.7이야.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슈퍼 0.75야. 그런데 각 동네마다 슈퍼하는 길이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이걸 계산할 때 각 지역마다 이 계수를 새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컨버스는 비록 리가 우수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낼 리가 부족하지만 요걸 갖다 이 실무에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있습니까? 랠리를 갖다 조금 더 이론을 수정해서 만든 게 컨버스의 이론인데 컨버스는 결국 뭐 있습니까? 랠리를 이론을 수정 보완한 거죠. 해서 다만 요 이론을 쓰긴 쓰는데 실제 뭐 있으면 이 상권 경계에 대해서 실제 거리를 뭐 있습니까? 측정해 본 사람 누구냐? 컨버스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스토리 이렇게 올라가야 돼, 사실은. 됐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공간균배 원리가 입니다. 공간균배 번역하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는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런 말 뜻이에요. 어떻게 공간 균등 배분되니? 시장에 대한 넓이가 중요하다. 시장이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이 있는데 좁은 지역은 사람들이 걸어서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반드시 여기 있는 A 슈퍼와 B 슈퍼가 결국은 중앙에 들어가야만 고객을 반반 분산한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넓은 지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 가지 아니하고 이걸 분산해서 입지한다면 결국 고객을 반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공간이 균등 배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간 균배 원리에 따라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다시 두 가지 형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점포 유형에 따라서 입지형이 있어요. 크게 4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도심 중심지 간다 뭐요? 같이 모여 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다. 각 동네마다 조금씩 있더라. 국부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에 따른 이 점포형이 있습니다. 그게 3개 있거든요. 편의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전문품. 그럼 참고로 있죠. 잠시만. 어떤 업종이 어디 갈래 기억하지 마.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이제는. 왜? 지금 이 점포가 탈점포가 돼 있어갖고 있죠. 지멋대로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시험 못 내게 돼 있다. 단지 이건 개념만. 도심 간다, 같이 모여있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이제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요거는 중요한 건 편의품은 편리하게 오는 상품이죠. 선매란 말이 이거 아닙니까? 쇼핑구즈. 그죠? 이게 원래 이 말인데 이걸 일본식으로 선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핑 상품이야. 특히 여성품용이죠. 자, 여성분들 물건 살 때 이미 결정하면 안 하지. 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비교한 후에 물건 선택하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무조건 비교한 후에 이 말 나와야 돼. 전문품 뭔지 알죠?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품은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낍니까?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말 나오면 결국은 이건 전부 있습니까? 예, 전문품 보시면 돼. 여기 다야. 이 내용이. 계산 문제는 좀 더 풀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먼저 보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말로서 묻는다 이놈이 이거와 이게 제일 중요해. 말로서 묻는 것은. 물론 계산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먼저 공부할 때 인력 이론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돼. 무조건 이건 의무적으로. 자, 문제 풀자고. 문제 푸는데 3번부터. 자, 3번 갑니다. 문제 3번 1번. 랠리는 딱 튀어나오죠. 나오는 순간 반드시 셋째 줄 가야 돼.
크기에 대해서 반비례고 거리에 대해서 뭡니까? 말하자면 크기에 대해서 비례지, 그지? 네,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곱에 대해서 목숨 걸지만 가끔 우리 모의고사 보니까 제곱 빼버리고 틀렸다 싶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완전 미친 게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이건 장난칠 수 있어. 그 크기에 대해서 반비례, 거리에 대해서 뭐 비례, 이건 장난칠 수 있지만 그 제곱 뺐다 해서 이거 틀리다 말다 이건 무리가 있다고 이거는. 자, 2번 갑니다. 2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환경에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 잉여한다. 요까지요. 잉여란 말 뜻이 뭐예요? 예? 불로소득이지. 뭐 때문에? 입지 때문에. 자, 거기 문구 보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입지 무슨 차이 때문에? 요거 아셔야 돼. 조건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 입증이에요. 설명드릴게. 여기 보세요. 도로가 있어. A, B, C 지역이 있어. 보면 앞에 그 설명된 동일한 산업 경영 나 있지. 이 말은 똑같은 주인이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어.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조건만 좀 차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현재 똑같이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 이렇게. 나오는 수익이 같을까 이거?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A라는 지역은 월 순수익이 1000, 얘는 400, 얘는 100이나 100이. 자, 요 D지역 옷가게 하면 뭐 있습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대. 이거 못하겠지, 그지? 결국은 이게 입지익력 아니야. 이건 순수익이지. 보면 입지 조건. A가 C보다 조건이 좋지? 요 차이가 얼마요? 여기 입지익력이야. 표현상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받고 계속 읽습니다. 계속 갑니다. 셋째 줄. 입지 조건과 그 다음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용의 집약도 같은 경우라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익력 발생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조건 A 지역이야. 토지 이용 집약도 같으면 이때 뭐 있습니까? 옷가게 할 때, 술집 할 때 나오는 수익 같을까 이거? 다르지. 이것도 잉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익력, 결국 입지 조건 차이 또는 입지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주체 따라서도 뭐 있습니까? 잉여는 달라진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셋째 줄 말뜻이 있어야 되죠? 쓴다면 자,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 집약도 같은 경우면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증료가 달라진다고 써야 돼. 그 끝에 있는 말을 갖다가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증료가 달라진다. 그 다음요. 자, 3번 갑니다. 공간 균배와 원리는 시장이 좁고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교통비 탄력성 의미 같지만 어쨌든 시장 좁다 넓다 이거 말씀인데 좁은 지역 어디 간다? 중간 같은 말 뭐요? 집, 심성, 점포지. 그 다음에 4번 통과 5번 갑니다. 허리살의 중심지는 아까 말했던 중심지가 들어설레만 하는 거지. 형성 과정이야. 그렇지만 허퍼의 인력, 허퍼의 중량 모형은 중심지 간의 고개를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 상호작용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1번 갑니다. 4번에 1번. 자, 보니까 4번 1번은 랠리, 상권, 중첩, 확률, 조건,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누구 거? 허퍼 거. 2번 랠리는 A 도시가 B보다 크네. 상권 경계점은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B쪽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크레셀 중심지론에서는 고차원 중심, 즉 백화점은 최소 요구치 범위와 재와 도달 범위가 저차원 동네 슈퍼보다 훨씬 더 크겠죠. 크다. 그 다음에 4번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이 말이 뭐냐? 상권 분리 경계점이야. 상권 분리 경계점을
예, 위치를 구한다. 이 말은 실제 측정했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다음 5번. 이런 건 절대 틀림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자, D장 갑니다. 5번 좀 더 하고. D장 6번 갑니다. 자, 6번에 1번, 3번, 4번 3개 비교해. 1번, 3번, 4번. 1번 갑니다. 집, 심인데 거기 같은 음식 같이 모여있지. 이거 뭐 집, 재지재. 3번 국보 나있지. 그다음 국보적 집중성이거든. 3번 국보적 집중성. 4번은 분산 있지 않는데 이건 산재지. 그죠? 그래서 답은 현재 4번 될 것이고. 이 답이 현재 잘못됐죠? 답 4번, 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2번과 5번 비교해. 2번과 5번. 2번, 선매. 근데 구매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뭐라고? 전문품. 5번, 가장 중요한 말, 비교한 후 이 말 나오지. 여기에 뭐라고? 선매. 7번은 7번은요, 순서 묻는 건데, 사실 우리 계룡 과목의 순서는 거의 다 물었거든요. 유일하게 안 물었던 순서가 뭐냐? 예야, 예. 이 순서 하셔야 돼. 항상 뭐든지 분석할 때, 우리 한번 물어보죠. 분석할 때 넓은 것부터 좁게 분석합니까? 좁은 것부터 넓게 분석합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그걸 먼저 하시라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존 부지 분석 먼저 해야 돼. 이걸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넓은 도시, 걸린 대상이야. 다시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기존 부지 분석, 도시 분석, 걸린적 분석. 그래서 걸린 인건이야. 그중 최적 인건 선정해야 되죠. 인건적 선정. 선정된 인건적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대상 부지를.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건데, 나 같으면 앞에 한 3개만 기억하겠어. 3개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앞에 5번 계산 문제요.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하시고, 나머지 이론상 묻는 걸 풀으시라고. 자, 5번 문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전에 했을 때 약분을 통해서 이 문제 푼 거 아닙니까? 약분. 한번 약분 해볼게. 거리는 거리대에서 약분해야 됩니다. 요거 2로 약분 되겠죠? 얘는 얼마 납니까? 3. 요거는 뭐 2를 나눠주는 거예요. 4 되지? 일단 요걸 100 일단 없애버리자고 약분하면 다시 32대 64입니까? 그죠? 36대 64죠? 제일 2로 약분해볼까? 2는 약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요건 18 나오지. 얘는 얼마나 32 나오지. 요것도 할 수 있겠지. 2로 또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9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얼마나 16 나오지. 이게 자성합니까? 예, 3의 자성 얼마요? 9. 4의 자성은 16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떤, 이제 눈에 탁탁 안 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눈치 빠른 분은 사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여기다 자성해 보세요. 36이지? 64지? 그러니까 이건 순간 딱 어떤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분에 가장 취약한 점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거 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36분의 36이지. 그 다음 100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요건 1대 얼마요? 1이지. 합치면 2 아닙니까? 2분의 1 되겠죠? 한 명당 만원 쓴다 했어요. 이건 10억이거든? 10억 중에 반반 분산되는 거죠? 5억씩 되겠다,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빨리 푼다면.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풀자고. 85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쭉쭉 그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11번부터 저는 문제 풀 거예요. 자, 11번. 일단 문제 묻는 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굳이 푼다면요, 4번 정도. 제가 그렇다면 4번 한 개만 딱 풀겠습니다. 다른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번, 중심지란 거, 중심지 개념이거든요. 배후 지역의 재화나 사업에 제공해주는 장소, 여기 뭐요? 중심지역. 그거까지 기억하시라고. 물론, 유통생태를 말한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교통이 발달할 중심지 간의 거리는요? 중심지 간의 거리는요? 아니, 교통이 발달된 중심지 간의 거리는 훨씬 뭐 있습니까? 아니, 교통이 발달해서 훨씬 더 내 물건 미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지. 그죠? 다만,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밀도 높으면, 점포수가 많아지겠지. 만약 상권의 경쟁이 붙은 결과 내 물건을 사올 수 있고, 거기에 범위가 훨씬 좁아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거 묻는 건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마시면 돼요.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고 마시라고. 쉽게 말해서. 홀려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요.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뭐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인력이 센 고차원 중심지, 이게 아니죠? 상권이 작은 쪽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자, 우측에 12번 문제. 자, 12번 보니까 확률 모형 나 있죠? 확률 모형은, 1번은 그냥 이 지문 떠죠? 그럼 무조건 통과하세요. 이 말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얘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2개 있을 때 고결 끌을 힘하고 3개 있을 때 끌을 힘은 다 다르겠지. 제일 먼저 상권 수가 중요하거든요? 수 중요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거리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매장 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12번에 1번 허프는 이런 걸 가지고 고려한다 하면 다 맞는 거라고. 경쟁 점포수, 또 거리, 매장 면적, 이거 이외에 뭐 매장의 이미지 등등 꽤 많거든요. 어쨌든 나오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요. 허프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 지나칠 가능성이 컸죠. 그죠? 자, 이유는 뭐 있습니까? 다목적 구매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자, 2번 가볼게요. 허프는 상권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자에서 신규 점포 늘어날수록 대상 점 매상을 줄어든다. 이런 과정이 집재성 점포 완성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집재성 점포를 설명한 건 누구예요? 집재랑 같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세요. 얘는 집재라는 이런 말 설명한 적이 없어요, 들은. 그냥 단지 거기에 얼마 끌고 올리기 중요한 거지.
집재다. 집식은 누구 설명한 거예요? 공간 분배죠. 공간 분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할게요. 보세요. 얘들은 예, 이 집재성, 집신성 설명한 적 있어? 그런 말씀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오직 얘만 집신, 집재 나와야 돼 이게. 알겠죠? 이런 단지 뭐요? 동네 슈퍼 들어설래 말래 따져본 거. 얘는 뭐 있어? 고객이 있으면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이 이 관심이 있는 거지. 동종업종이 같이 있냐 없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네. 자, 넘어갑니다. 네, 13번요. 13번에 요건 이제 우리 상식을 좀 요하는 건데 2번, 3번, 4번 해보죠. 2번, 3번, 4번, 5번. 비내고제란 말 뜻이 뭐예요? 소모품. 소모품. 일회용품이 있죠? 이런 건 우리 한번 상식을 보죠. 상품의 단위 가격이 쌀수록 또 소비 단위가 많을수록 또 뭐 저장 비용이 클수록 구매 주기가 단축된다. 구매 빈도가 높아진다. 가격이 싼 건 한 번에 많이 삽니까? 그 다음에 또 소비가 뭐 있습니까? 소비 단위가 많을수록 이건 자주 산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뭐냐? 저장 비용이 크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장비 큰 거 뭐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한 방에 많이 사? 필요할 때는 조금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물건 구매적인 단축인데 구매 빈도가 자주 가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고 2번 상품 구매에서 교통비가 클수록 구매 빈도는요? 자, 다시 교통비 많이 든대. 그러면 한 방에 갈 때 많이 사는 거지. 빈도는? 가끔씩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우리 뭐 보통 이제 이마트 생각합니다. 이마트. 한 방에 갈 때 왕창 서고 한 번씩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걸린 상가, 동네에 있는 슈퍼는 자주 갑니까? 가끔 갑니까? 자주 가고. 저기 있는, 그래 보세요. 저장비용이 높은 신선도 요구하는 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지역 상가, 다른 말로 이마트. 이마트는 구매 빈도가 낮고 저장하기 쉬운 뭐요? 내구재,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죠? 이런 걸 주로 많이 산답니다. 자, 그래 보시고 5번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거래설 중심지. 자, 일단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나 같으면요, 거기서 뭐 있습니까? 1번과, 그 다음에 3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답은 2번 틀렸어요. 2번 누구냐? 허퍼 말한 거야. 허퍼가. 그래서 1번은 고찬 중심지는 중심 간의 거리 멀고, 그 다음에 3번은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중심지 갖고 있는 것은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이죠? 오래 아시고요. 15번. 자, 15번, 16번. 자,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하지 말고.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이미 다른 건 열심히 학생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18번. 보세요. 이랍니다. 인구수가 얼마예요? 나오면 이게 상권이 2개이든 3개이든 4개이든 쭉 같이 가시면 돼요. 상권이 3개죠.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 A, B, C. 공식이 뭐예요? 거리분의 크기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보니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쓰라고 이걸. 자, 일단 크기가 면적이 1000, 그 다음 얼마요? 그 다음에 거리가 뭐 있습니까? 52분이죠? 50. 이 계산 굉장히 복잡해지겠네, 보니까. 자, 볼게요. 보세요, 이제. 볼래요? 일단 요거 제일 편한 게, 크기는 크기대로 합니다. 10대, 10대,
4지. 약분시키면. 얘 거리 얼마 되니까 요거 2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2도 안 되겠다, 이거. 참 어렵게 돼 있네. 예? 마찰사인지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약분은 이거 못 하겠네? 그냥 그대로 가야겠네? 그죠? 그래서 얘가 A가 그 마찰사 얼마요? 2, 3이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 거의 안 내거든, 사실은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얘는 얼마요? 25지? 이거 얼마요? 100이지? 이거 얼마 됩니까? 4지? 8되지? 4, 10. 10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됩니까? 4분의 1 됩니까? 아니, 이 자체죠. 얼마요? 요 4분의 1 되죠? 요 10분의 1 되죠? 요 2분의 1 되죠? 어떤 거? 마찰계 중에서 그 자체로 남으면은 값이 그만하지. 마찰계 중에서 값을 구해서 위아래 약분을 하면 약분이 값이 분자로 너무 금방 나오는데요. 맞아요? 마찰계 수를 하면은 25분에 1000 하면 약분이 나는 것은 나요. 그게 낫겠다,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이 자체를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건 결국 뭐 있습니까? 25분의 1000 되니까 4 되고. 얘는 뭐 있습니까? 100분의 그러니까 10 되지. 얘는 8이죠? 5, 8, 40? 이렇게 된다, 그죠? 저거 40인데 A인가 40? 40. 결국은 4대 1대 5네. 더하면 뭐 10분의 4, 10분의 1, 10분의 5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했던 그냥 그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보면 1000명인데, 얘는 400명이죠. 얘는 100명, 500명. 네. 자, 일단 그렇게 구한다는 정도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저기 있는 19번 문제요. 19번. 자, 19번 1번 갑니다. 공간 균배 올려놔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좁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중앙.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넓은 지가 뭐합니까? 분산. 앞뒤 바뀐 거죠? 2번 갑니다. 크레살 중심지는 가장 중요한 게, 재바 도달 범위가 최소이고 최소 뭐 있으면 커야 되지. 3번은 뭐 있습니까? 랠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인구수 상점 수가 뭐냐? 곧 이게 크기에 대해서 뭐 비례하죠? 거리에서 반비례하죠? 따라서 뭐 있습니까? 상권 경계는 이 두 도시 같다면 상권 경계는 중앙되겠죠? 상권 경계 다른 뭐 있습니까? 상권이 작은 쪽이 가깝죠? 그 다음에 배분은 중요한 게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인데 제품성비가 과다한 산업, 제품성이 많이 들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 시장 지향령이죠. 중량 뭐죠? 증가 산업. 따라서 이건 원료 지향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령. 그래 보시고 있죠? 5번은 이거 뭐 CS 기법을 틀을 못 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0번요. 자, 집심 어디 가야 됩니까? 도심, 중심지가 유리하죠? 비도심지는 불리합니다. 집제는 뭐요? 한 곳에 뭐 있는 거지? 3번에 산제는 뭐 있습니까? 분산에 있자는 거지. 4번에 국부는 뭐 있습니까? 국부적 이만 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보니까 배우지가 좁은지 어디 갑니까? 중앙. 그래서 이 탄력성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탄력성이 좁은 지역이거나 작은 지역, 비탄력 지역. 그거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선 다 보지 말고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21번 통과 필요 없네. 22번 내용 정리하시고 23, 24, 25 통과 26번. 자, 26번에서 26번 1번과 2번 요건 두 개 1번, 2번, 4번만 정리하셔. 더 쉽게 하면 1번과 4번만 정리하시라고. 배번은 뭐 있습니까? 원료 수정비와 제품 수정비 합을 최소되는 것이 하는 것이 최적 입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력은 집정력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요. 중량 감소. 이건 원료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이건 원료 제약력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뭐요? 원료입니까? 제품입니까? 만약 중량 감소가 포인트라면 원료지. 원료 더 크기 때문에 원료 산지가 되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 또 소비자 접촉이 필요한 산업. 그럼 결국은 시장 제약인데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중량 증가 쓰면 되겠지? 중량 증가.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저기 설명되어 있는데 27번 요거 나중에 읽어보시고 28번까지요. 뒤에 있는 29번 통과, 30번 통과, 31번. 자, 이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은 33번. 자, 33번 1번 갑니다. 허퍼죠? 허퍼는 물건 살 때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 선택한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 있으면 인간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2번 크리스탈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두째 줄 끝에 있죠? 저차일수록 고차원 중심지 간의 거리가 훨씬 더 동네 슈퍼의 거리는 훨씬 가깝지. 그럼 이 앞뒤 바뀌면 되겠죠? 고차 중심지가 저차보다도 중심지 간의 거리가 훨씬 멀고 규모가 더 큰 게 고차죠? 오래 하시고 3번 자 랠리입니다. 인구의 비례 반비례 비례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 그 다음에 4번 배번화 있죠? 배번은 결국 뭐 있습니까? 수송비, 임금, 집정력 등 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지. 자 5번 T넷 T는 뭐 있습니까?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네. 자, 뒷장에 나머지 내용 필요 없네요. 35, 36번은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입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4편에 있는 정책 할게요.